5분만 경제. 요즘 금값 뉴스만 보면 한숨부터 나오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금 한 돈에 90만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30만 원, 40만 원 하던 금이 어느새 100만 원을 바라보고 있으니 체감상으로는 거의 3배가 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들어가면 꼭지 잡는 거 아니야? 이미 버스는 떠났다. 그런데 오늘은 질문을 하나 바꿔보려 합니다. 정말 금이 비싸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쓰는 돈의 가치가 조용히 내려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는 순간 지금의 금값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근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은행인 JP모건이 2026년 금값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JP모건이 제시한 목표가는 온스당 5,055달러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계산하면 순금 한 돈 가격이 약 190만 원 수준입니다. 만약 이 전망이 현실이 된다면 지금 비싸다고 느끼는 90만 원이라는 가격은 고점이 아니라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왜 안 샀을까 하고 후회할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망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정확히 맞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전망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동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값이 사상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금 매입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0월 국제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했던 시점에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은 전월 대비 36%나 증가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보통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드는 게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앙은행들은 가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금은 수익을 내는 투자 자산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을 지키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JP모건은 2026년 중앙은행들의 연간 금 매입량을 약 755톤으로 전망했습니다. 작년보다 줄었다며 악재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2022년 이전 10년 평균이 약 500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금값이 2,000달러일 때도 샀고 3,000달러일 때도 샀고 4,000달러인 지금도 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판단이 아닙니다. 중앙은행들이 달러보다 금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달러를 줄이고 금을 늘리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빚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미 38조 달러를 넘어섰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20%를 초과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 이자 부담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달러를 더 찍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폐 발행량이 늘어나면 그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탈달러의 가속화입니다. 2024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페트로달러 협정이 50년 만에 종료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국가들은 금을 기반으로 한 공동통화 체계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와 제재로 달러를 무기화할수록 신흥국들은 달러 시스템에서 벗어나 금이라는 중립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금값 상승은 금이 비싸지는 현상이라기보다 달러의 가치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럴 땐 감정이 아니라 역사를 봐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1970년대 후반 2차 오일 쇼크 시기와 매우 닮았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1980년까지 약 9년 동안 금값은 무려 24배 상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사람들은 매년 말했습니다. 너무 올랐다. 이제 끝이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위기가 겹치며 금값은 계속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금상승 사이클은 2009년부터 시작되어 이제 7년 차입니다. 세계은행은 이번 흐름을 197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한 금상승 국면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JP모건은 이번 상승을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화폐 시스템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금이 제 가치를 되찾는 구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금 ETF를 떠올리지만 여기에는 세금과 프리미엄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해외 ETF는 양도세 22%, 국내 ETF는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KRX 금시장입니다. 증권사에서 금 현물 계좌를 개설해 주식처럼 사고 파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되고 수수료가 저렴하며 김치 프리미엄 위험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략은 단순합니다. 금은 단기 수익을 노리는 자산이 아닙니다. 매달 월급의 5에서 10% 정도를 정해 가격에 상관없이 꾸준히 모으는 적립식 분할 매수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금은 수익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무기가 아니라 내 자산의 구매력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팔아야 할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명확히 돌파할 때. 둘째,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3개월 연속 감소할 때. 셋째, 달러 인덱스가 110 이상으로 급등하며 달러 초강세가 나타날 때입니다. 이 신호가 오기 전까지 금은 파는 자산이 아니라 차분히 모아가는 자산입니다. 집에 불이 날 가능성에 대비해 화재보험을 들듯이 화폐 가치가 흔들릴 가능성에 대비해 금이라는 보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JP모건의 전망이 맞든 틀리든 중앙은행들의 행동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달러보다 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그 자리에 금을 두는 선택은 투기가 아니라 대비입니다.